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였고 파월은 연내에 자산 매입 축소를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SLXL ETF FNGU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민감주 델타항공과 카니발, 보잉,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제가 이전에서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경기 민감주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 민감주 잘 오르고 있고요. 연말까지 무난하게 우상향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 주식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팔란티어 주식 차트 보도록 하겠고요. 빅테크 관련해서 구글, 마소, 엔비디아, 그다음 SLXL의 최애주인 엔비디아와 같이 오를 수 있는 AMD 주식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자산의 20% 정도를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10성팬 이상은 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미주얼 단타 매매 종목과 매수 매도 종목 시 매수 매도 단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 멤버십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약 대략적으로 11시간 전에 예를 들어 10성팬 이상 게시판이다. 단타 자금으로 FNGU를 소량 담겠다. 지정가는 35.39불이고 참고만 해주고 단타도 두세 차례 분할로 매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매도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냈지만 매도를 제가 좀 빨리 했지만 아직 매도를 안 하고 지켜보신 분들은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우는 0.69% 상승, 나스닥은 1.23% 상승, S&P 500은 0.88%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단 금리 인상 시점은 멀었다는 점을 강조한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2023년 더 늦어질 수 있다. 말보다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2.57% 상승으로 나왔고 AMD는 3.85%, 엔비디아보다 AMD가 더 큰 상승이 나왔고요. 애플은 0.72, 구글 1.81, 페이스북 2.16, 아마존, 테슬라 모두 1% 이상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매우 좋았다.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 4,500선을 넘어서며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와 함께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7월 회의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마찬가지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연준이 올해 월 1,20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지난 7월 FOMC 회의록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이미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어 다가올 자산 매입 축소 시기나 속도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기준과는 굉장히 다르고 훨씬 더 엄격한 과정과 연계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연준 내 매파적 목소리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날 파월 의장의 연설은 완화적이었다는 평가이고요. 파월 의장 지금 앞서서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특히 파월 의장이 연내 자산 매입 축소하는 것을 금리 인상과는 별개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는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12% 하락한 1.31%이고요.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국제유가는 1.93% 상승한 68.72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거의 70불에 근접했기 때문에 현재 NRGU를 다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지금 NRGU를 신규 매수는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재무제표 경제지표 관련해서 7월 지금 PCE 물가지수 등은 경제지표는 대체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PCE 지수 관련해서는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고 월스트리트 집계가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인 0.3% 증가는 같은 수준이지만 전달 기록한 1.1% 증가보다는 일단 둔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월 0.3% 오르고 전년 대비 3.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3.6%
1991년 5월 이후 최고치이고요. 지난 6월에는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대비 3.6%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S&P 500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에너지 관련주가 2.6%,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1.94% 상승 나왔고요. 통신과 자재, 금융 관련주 모두 상승이 나왔다. 특히나 이 금융 관련주 다시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BNKU ETF와 FAS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정고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BNKU 4.27%의 상승 흐름, 현재 RSI는 62.91, 지금 맥드는 2.01, CCI는 97.81, MFI는 66.66, RMI는 63.46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벌린저 밴드 상단이 대략적으로 63불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 월가의 시각은 금리 인상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 멀었다. 파월 의장의 긴축 발작을 피하면서 테이퍼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을 피해놓고 테이퍼링을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긴축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FAS ETF 관련해서는 3.81% 상승 흐름을 나온 129.1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64.74, 맥드는 3.88, CCI는 107.66, MFI는 59.01, RMI는 67.4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AS도 어느 정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되었건 이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앞으로도 연말까지 무난하게 우상향으로 그려주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미국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NG와 SLX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3.14% 어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FNGU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마켓에서 0.5%대 매수를 했습니다. FNGU 36.51불이고요. RSI는 55.6, 맥드는 마이너스 0.13, CCI는 50.1, MFI는 46.47, RMI는 55.19에 위치하고 있고 FNGU도 무난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 38불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XL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SLXL FNGU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서 일단은 분할 매도로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SLXL은 특히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5.86% 상승한 47.3불에 위치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한 번의 조정 이후 역시나 조정 이후에는 다시 깊은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 형국이고요. RSI는 62.76, 맥드는 0.62, CCI는 85.44, MFI는 42.82, RMI는 59.91에 위치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8불대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 제가 이제 모아가는 종목, 연금저축처럼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했었고 3.38%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팔란티어 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어느 정도 일주일가량 계속 24불, 25불 초반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어제 드디어 뚫고 올라갔고요. 3.38%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무난하게 27불대 무난하게 터치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단타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싶거나 좀 이제 물량을 덜고 다시 사고 싶으신 분들은 27불대를 기점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9%에 전날에 41.1%에서 하락을 했고요. 내년 12월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하루 전인 19.7%에서 16.4%로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하루 전엔 4.5%에서 3.3%로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내년에 금리 인상을 아마도 한 차례 정도 실시를 2023년에 한 차례 정도 실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2023년 금리 인상도 좀 멀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증시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요. 제가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이 카니발, 델타항공, 보잉,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이렇게 4개의 종목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3.75% 상승, 노르웨이전 크루즈는 NCLH 티커명 3.28% 상승, 보잉은 2.42% 상승을 했고요. 델타항공도 1.8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델타항공도 저점 대비해서 11.29% 상승이 나왔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현재 저점에서 5.12% 상승 흐름,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15.8%,
카니발은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4.16%의 상승으로 나왔고 연말까지 들고 간다라면 최소 아직도 20% 이상 수익을 20%대에 가까운 수익을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는 가져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술 한잔이나 이제 열성 팬 이상 죄송합니다. 술 한잔이나 특급 팬 이상은 이렇게 제가 별도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로 이렇게 공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